지금 시즌에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들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의 펀더멘탈 자체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됐던 거는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수치에서 펀더멘탈 지표가 높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것들을 다른 프로젝트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알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알트코인 상황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들 이어가고 있고, 순환적으로 좀 펌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3월달까지의 상황들 보면은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동안에 알트코인도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때 굉장히 부각됐던 코인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AI 섹터가 그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라든지 새롭게 생성된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특히나 많이 부각됐던 게 밈코인. 이번 시즌에는 밈코인의 움직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밈코인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해져가지고 완전 최근까지는 다시 좀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에 좀 밈코인이 많이 오른 만큼 부대낌을 겪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인데 위에 적혀 있죠. 비트코인 시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제가 어제 캡처를 한 건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게 18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더 짙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5를 경계로 해서 25보다 낮으면 비트코인 시즌, 25보다 높으면 중립 구간, 75보다 높으면 알트코인 시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원칙은 상위 50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은 게 몇 개나 되는가, 요걸로 알트코인 시즌을 계산을 하는데, 절대 다수는 비트코인보다도 오히려 수익률이 낮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것도 시간의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충분히 도미넌스가 올라가가지고 도미넌스와 가격이 충분히 오르고 나서 그 이후에 비트코인에서 자본이 다시 유출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됐을 때, 즉 그리고 신규 자본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알트코인으로도 자연스럽게 자본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미실현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정의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고 추정하는 그 시기들이 있는데, 그 시기 이전에도 우량한 알트코인들은 꾸준히 저평가된 구간에서 모으면은 그때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막 펌핑하는 것을 함부로 올라타시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시고, 반드시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 위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 펀더멘털 좋은 프로젝트가 저평가 구간에 가 있는가,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시즌에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들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보셔야 됩니다. 정리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우량한 레이어 1들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관점에서, 즉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많은 레이어 1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레이어 1 중에서도 가장 펀더멘털이 높은 프로젝트들 위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에 또 주목할 만한 섹터나 생태계들이 있죠. 그 섹터나 생태계의 대장주들 위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I 코인이 뜬다고 해서 아무 AI 코인이나 담으시는 거는 지금 당장은 좀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때는 성적표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즌에서는 뭔가 뜨거운 코인들, 즉 어떤 내러티브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코인들보다는 펀더멘털이 좀 충실한 코인들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펀더멘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실 텐데, 그 얘기들도 뒤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알트코인 시장이 변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돈들이 자연스럽게 알트코인까지 넘어갔다가 그리고 다른 코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환매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 주체들은 누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유동성 공급자들, 마켓 메이커들이나 아니면 VC 같은 그런 주체들, 그리고 단기 어떤 고래들, 이런 주체들이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섹터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프로젝트들을 발굴해서
펌핑을 시키고 다시 또 이 자본들을 이동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 코인이나 막 우후죽순 펌핑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어떤 펀더멘탈만 갖춰져 있으면은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단기적으로 고평가 구간에서 어떤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회복되지 못한 구간에서는 그렇게 전략을 가져갔을 때는 계속해서 미실현 손실이 높아집니다. 즉 지금 시즌은 비트코인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 더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알트코인이 더 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드시 우량한 알트코인을 매집해야 된다는 게 이런 관점에서 다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 고래들의 대규모 매수 소식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대규모 매수가 오래된 투자자들, 즉 연구 투자자들, 연구 보유자라고 합니다. 그런 세력들로부터는 있었지만은 단기 보유자들로부터는 엄청난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점프 트레이딩 같은 회사들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던졌고 시장을 더 충격에 빠뜨렸던 거는 이더리움 재단이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좀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 물량을 이 정도로 유의미하게 던졌던 거는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거의 정점을 찍었던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까지 매도를 안 했는데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서는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의 펀더멘탈 자체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더리움의 1일 트랜잭션이나 1일 화성 주소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사용자들이 어떤 활력 있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런 결과들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됐던 거는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더리움이 이런 단기적인 변수들에 의한 부분들이면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레이어 2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좀 나온 현상들이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런 업그레이드의 어떤 영향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어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다. 아직까지는 이더리움도 그런 기점에서는 과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면은 레이어 2에서는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이나 활성 주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 2와 이 이더리움 간의 어떤 상관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더 정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봐야 되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비가 최저치가 된 그 구간들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도 이더리움이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그 구간에서 대세 상승량으로 진입했던 적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신호들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CEO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톤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톤코인에 대해서는 좀 전해드릴 말씀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코인이면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톤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에도 유일하게 톤코인만큼은 그 가격을 방어하면서 혼자 자갈 길을 갔거든요.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는 어떤 코인이든 펌핑하기 때문에 뭐 상승하더라도 뭐 그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하락을 하고 있는 그 기점에서도 혼자서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입지와 특별한 펀더멘털이나 내러티브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톤코인을 매집하셔야 된다 이런 관점은 절대 아니라는 걸 먼저 강조드리면서 톤코인에 대한 설명들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톤코인은 기본적으로 이 텔레그램에서 기반을 두고 있죠. 지금 텔레그램의 회원수가 9억 명에서 15억 명 추산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톤코인을 이 기반으로 톤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활성 사용자들과 더불어서 어떤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낫코인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게임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면서 이 가격의 상승세를 이끈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파벨 드로프가 이게 체포가 되면서 굉장히 좀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스터디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톤코인이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결국은 톤코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는 규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규제 이슈가 결국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파벨 드로프를 석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비탈릭 부테린 같은 사람들도 빨리 석방을 해야 된다. 언론의 자유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발언의 자유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커뮤니티가 결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레지스탕스 도그라고 해서 이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드로프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서 밈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은 이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저항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크립토라고 하는 것이 이 생리적으로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커뮤니티가 결집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정부의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여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톤코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간 비슷한 또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게 솔라나가 있습니다. 솔라나가 FTX 파산 이후로 마이너스 95%까지 갔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솔라나 끝났다,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란 듯이 반등을 성공을 했죠. 근데 그때 솔라나의 상승을 이끌어준 것이 바로 민코인 봉크였습니다. 봉크가 솔라나를 하드캐리하면서 같이 끌고 가면서 이 생태계를 이끌어줬는데 지금 이 레도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레지스탕스 도그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레도라고 하는 민코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비슷한 움직임으로 이 생태계를 계속해서 지켜내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건데 솔라나와 또 기시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 이틀 연속으로 시스템이 셧다운이 됐습니다. 굉장히 느려지면서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조차도 솔라나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겁니다. 즉 솔라나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도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러티브적인 관점에서 톤코인은 굉장히 부활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벨 드로프의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 사태가 금방 해결될 거라고 들어가시기보다는 만약에 추가 하락을 했을 때는 좋은 구간들을 잡아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해결이 됐을 때는 중요한 저항 구간들을 또 뚫고 올라가서 다시 지지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톤코인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해서 상승을 했지만 그 내러티브에 부합하듯 펀더멘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지표들을 여러 가지 어떤 사이트들, 가령 예를 들어서 토큰 터미널이나 아르테미스 터미널 이런 곳에서 살펴보시면은 많이 높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많이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알트코인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들이 과거와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AI와 RWA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죠. 최근에 AI 코인들이 다시 좀 많이 떴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것이 또 AI 코인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도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이 AI 코인들은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워낙 유명한 RWA 섹터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대낌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내러티브로서 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계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생태계가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최근에 바빌론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하는 또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바빌론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반감기가 있었던 그 당시에 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 레이어 1 위에서 또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들이 오디너스라든지 BRC20에 이어서 또 새로운 시도로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는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솔라나도 과거에는 솔라나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민코인 위주로 성장을 했다면은 지금은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낼 만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생태계를 좀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톤코인 생태계도 이번 시즌에서는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2 중에서는 베이스라고 하는 이 코인베이스에서 운영하는 이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 베이스 생태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베이스 생태계는 전반적으로 민코인 위주로 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뚜렷하게 어떤 근간을 이루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이번 시즌 전반으로 봤을 때는 좀 주목할 만한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불장과 알트코인 시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먼저 가격이 상승하고 나면은 그 자본들이 결국은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은 이 자본이 순환한다라는 개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이클을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펌핑하면은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큰 코인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아주 마이너 코인으로 들어가면서 시즌이 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큰 흐름에서 어떤 거시적인 흐름들은 좀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흐름에서 중요한 관계들을 보려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셔야 된다라고 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가 하락하는가 요 구간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을 지금 최근까지 2023년부터 해서 최고점을 지금 최고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만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는 것은 비트코인 대세장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속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했죠. 그 얘기는 알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이 이 자본에 의해서 인기를 좀 잃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 알트코인 대세장이 오는 시그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동시에 올라야지 뭔가 이 상승장의 흐름이 왔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게 됐을 때 이때 알트코인 대세장이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우후죽순으로 펌핑을 좀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본의 순환들, 즉 펌프 앤 덤프라고 하는 현상들이 더 활성화 있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하루 사이에도 몇십 프로씩 오르는 코인들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점들이 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투자의 어떤 방향성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투자 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네, 지금 투자자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우량한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내러티브보다는 반드시 근본을 갖춘, 즉 굉장히 좋은 펀더멘털을 내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을 볼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제가 여기 표에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6가지 정도를 보시면 좋습니다. 요건 제가 제 채널에서 별도의 영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6가지는 기본적으로 1일 트랜잭션, 얼마나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1일 활성 주소,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 그리고 TVL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는가, 그리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블록체인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창출한 수익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수치에서 펀더멘탈 지표가 높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것들을 다른 프로젝트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2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오늘 이제 제시는 못 드렸지만 이 멀티플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되는 프로젝트다라는 걸 확인하면은 그때 이제 저평가 구간들 정말로 차트적인 분석상으로 그리고 온체인 지표 분석상으로 정말로 저평가된 구간에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정말 많은 물량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비트코인 대세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우량한 코인들 위주로 많이 모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물량을 65% 정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 대략 35% 정도도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우량한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15에서 한 20% 정도만 조금 더 아주 진취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또 효율적인 수익률도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배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